2019년 우리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무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에 옮겼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품목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가지인데 이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불화수소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대북제재 위반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문제 삼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에 나온 판결로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지TV가 7월 10일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갔다는 북한 관련서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부는 일본산 불화수소 등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7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이 오히려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여러 차례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본 측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백색 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해주는 국가를 말하는 것인데, 즉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과 실리적 목적이 있지만 명분은 그냥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 그냥 대충 이러면 쫄 것 같아서 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무능함으로 충분히 이득을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정부는 저번과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8월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2일 일본에 대한 맞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치사하게 공격해왔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야당은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계인이 공격해오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야당이 말하는 실리 외교는 일본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에 울면서 일본과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할 생각이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떨어진 자국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책임있는 행동이라며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서서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나서서 반일에 따른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맥주와 의료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은 점차 자동차, 여행 상품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불매운동 전용 사이트인 노노재팬까지 등장해 사지 말아야 할 일본 제품은 물론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까지 소개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매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타깃이 된 맥주, 의류 등 몇몇 소비자는 판매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많은 기업이 적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일본 관광업계로 분석되는데, 이는 한국인이 연간 일본 관광객의 25%가량을 차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에 이어 이제는 코로나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1조 원을 지원하며 탈일본을 선언하였고, 일본의 불산 봉쇄가 허망할 정도로 국산화 작업은 착착 진행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이 국산화되면서 안정화를 찾았고 탈일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이에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국산화 및 탈일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3대, 2021년 20대, 2025년 100대 품목 안정화, 반도체 로봇 등 9개 소재 부품 기술 자립, 2025년까지 2.1조 원 투입. 아베가 아니었더라면 선뜻 결정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사다 쓰는 것이 더 편했으니까. 하지만 국산화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베 덕분에.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역대급 외교무역 자해쇼로 남게 됐습니다. 일본이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매운동의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어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